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구독자 형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구독자분들이 이게 맞다고 하신다면 그냥 손해보겠습니다.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거래처에서 주문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43만 7,800원입니다. 당장 예약이 없어서 쓸 일은 없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재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틀 뒤 주말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말이라 주문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부품을 가지고 있고 친한 사장님이라 퀵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부품만 띡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뽁뽁이에 넣어서 퀵 기사님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퀵 업체에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퀵 업체는 퀵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뽁뽁이에 담겨 있어서 확인을 못했고 배송 중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파손된 거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저희 수리마블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배경화면이 저희 매장 CCTV 화면입니다. 그날 부품을 꺼내서 뽁뽁이에 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한데 이 CCTV 영상에서 부품이 파손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보험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진짜 너무 길어요. 한 가지만 썰을 좀 풀자면 CCTV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영상의 길이가 기니까 영상을 저장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 URL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긴 영상을 이메일로 계속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분 길이의 동영상을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냐고 하면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메일로 대용량 첨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용량이 커서 메일로 보낼 수 없다면 편집 툴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래요. 분명히 전화로는 편집 없이 부품을 포장해서 퀵 기사한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저장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편집 툴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만 해보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이메일로 보내래요. 아무튼 이걸로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 안내해 주시는 분은 또 구글 드라이브에 영상이 첨부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영상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뭐 한 거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몇 차례 더 통화를 하고 결국엔 보험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의 통화 내용입니다. 퀵 업체가 아니라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20만원 보상이 되는 거고 그냥 에서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차액이 보험사에서 지급 처리가 될 거예요. 나머지 차액이 얼마예요? 38,800원이요. 38,800원이요? 그러니까 20만원은 별도로 입금이 될 거고요. 네. 나머지 차액이 38,800원이어서 총 손해배상금이 238,800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품 업체에서 부가세 포함 43만 7,800원에 부품을 구입해 놓고 이틀 뒤 주변 수리점 사장님한테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주문서, 금액, 입금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그런데 43만 7,800원이 아니라 23만 8,800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23만 8,800원 중에서 20만원은 퀵 기사가 부담하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3만 8,800원만 보상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통화 내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걸 부품을 주문한 금액이 43만 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시라고. 이게 근데 왜 감가가 되는 거예요? 부품가액이 저 금액인데?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 기준상에 그 가액의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감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수리비가 아니라 부품 금액이라니까요, 저기. 아니 그러니까 부품이라도 교환을 하시는 건 수리잖아요. 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손이면 그 해당 핸드폰 자체를 못 쓴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아니라 부품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부품이든 간에 교환을 하시는 비용이 지금 43만 7,800원이셨던 거잖아요. 그 말이 수리라는 거예요. 수리 비용이 아니라 내가 부품을 43만 7,800원에 사와서 이 부품을 빌려준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이게 수리를 한 거래요. 왜? 아이폰 부품이니까. 아이폰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니까 수리를 한 거라고 합니다.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부품을 퀵으로 보내서 빌려준 거라고 지난 통화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계속 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예요? 부품을 빌려준 게 수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부품이든 간에 교환을 하시는 비용이 지금 43만 7,800원이셨던 거잖아요.
그 말이 술이라는 거예요. 교환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핸드폰이. 그죠?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부품이라고요. 별도의 부품이라고요 이게. 별도의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 이게 별도의 부품이고 핸드폰이 아니라 부품이라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품이 어쨌든 핸드폰의 부품이잖아요. 네. 아예 핸드폰의 부품이잖아요. 그 핸드폰의 부품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가가 지금 이게 나온 게 170이잖아요. 256기가로 했을 때. 그죠?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출고가가 170만 원이래요. 256기가 기준으로. 아니 그러면 1테라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출고가를 낮게 잡으려고 256기가로 잡은 것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핸드폰이 아니라 부품이잖아. 근데 이걸 왜 핸드폰 출고가 기준으로 잡냐고.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품 자체가 어쨌든 그 부품의 아이폰 자체에 대한 부품이잖아요. 네. 부품가를 전액 다 드리진 않는다고요. 43만 7,800원에 주문한 부품을 퀵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파손되었는데 43만 7,800원을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핸드폰 부품이니까요. 이 논리면 금 시세 50만 원일 때 퀵으로 보냈다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한 달 뒤에 금 시세가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100만 원으로 보상해줄 거야? 이때는 잃어버렸던 그 당시 시세로 보상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그 핸드폰의 가격을 산정을 한 이후에 20%가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감가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 부품을 네. 43만 7,800원에 주문을 해서 네. 근처에 있는 사장님이 이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퀵을 이용해서 퀵으로 보내드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퀵 기사님이 배송 중에 파손을 시킨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보험사는 보험 처리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험사원에 보험 처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수리비가 냈다고 해서 수리비 전액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수리비가 아니라 부품이라니까 끝까지 수리비라고 하면서 전액을 보상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만약에 지금 평가된 금액으로 만례를 드렸는데 우리 피해자분 인정이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해당 기사님이 잘못을 한 거니까. 그럼 저희는 측에다가 내용 공문 발송을 할 거예요. 보험 처리로는 23만 8,800원밖에 산정이 안 됐는데 우리 피해자분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신다. 그러니 어떤 해당 기사님이던 이건 피해자랑 당사자들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공문 보내고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고. 제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너가 43만 7,800원 주고 부품 주문한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퀵 기사님한테 자기 부담금 20만 원 받아서 주는 거랑 우리 돈 38,800원이 전부야. 이거라도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퀵 기사랑 둘이서 합의 봐. 이게 이 말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말하는 건 너네가 지금 손해본 비용이 43만 7,800원이더라도 이번 사고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는 게 그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정되는 금액이 네. 43만 7,800원이 아니라 23만 8,800원이니까 그거라도 받으려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기존에 보험사에 딱 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때 얘기 들은 게 23만 8,800원이 아니라 43만 7,800원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드린 거죠.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이 돼서 감가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밖에 산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올려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회신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합의서 양식은 우리 해당 기사님이랑 우리 피해자분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사고예요. 이 사고건은. 근데 그 우리 피해자분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저나 보험사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에다가 내용 공문 보낼 거예요. 네. 그러면 측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멍 때린 것 같습니다. 43만 원짜리를 보냈는데 퀵 기사님이 고의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시켰잖아요. 그 업체는 손님을 놓쳤고 저는 부품을 잃었고 돈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 기준상에 그 가액의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감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부품이다. 아이폰이 아니라 부품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폰이고 수리가 맞다고 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감가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강요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보험으로서는 그거밖에 산정이 안 되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 내용을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래서 별도로 뭐 우리 피해자분한테 연락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해당 기사님이랑 뭐
랑 얘기를 해서 우리 피해자분한테 안내를 드리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험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뭐 다 안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산정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산정이 안 되는 거고, 보험사도 어쨌든 지금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그 금액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3만원짜리를 23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만원에서 20만원은 보험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퀵 기사님의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받아서 주는 거고, 나머지 3만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존나 잘 벌. 어쨌든 이거는 양 당사자들 간에 누구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이동통신 단말기라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물건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의 물건을 구입해서 50만원까지 감가가 됐어요. 이걸 퀵 배송 중 파손시켰어. 그러면 감가된 50만원으로 보상해주는 거 당연히 이해된다고. 이걸 누가 새 걸로 보상해달라고 하냐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 이틀 전에 주문한 43만원짜리를 퀵으로 보냈는데 파손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가가 되냐고. 다 그렇게 산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기 때문에 감가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뭐 1년 전에 100만 원에 구매를 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구매 일로부터 사고 일자까지의 사용하신 기간에 감가가 적용이 돼요. 아니 이건 알겠다고.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이거는 새 제품이라니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매 영수증이 증빙이 되게 되면 이게 100만 원짜리였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까지 사고 일자까지 감가를 적용했을 때 그 감가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만 원이다. 그러면 그 70만 원이 그 물건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그 70만 원에서 20%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수리비가 감가가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가 적용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서 모든 보험사가 다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산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존나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이래서 내가 전액 다 봐야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일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보험적으로 처리를 할 때 그렇게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산정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이래서 내가 전액 다 봐야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면 저희도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인정이 안 되시면 보험사나 저나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사님한테 내용 전달하고 저희는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들은. 왜 그렇죠, 피해자분은. 손해봤는데 50만 원만 받으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험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피해를 보시는 건 피해자분들만 되게 속이 타시겠죠. 왜냐면은 가해자는 뭐 보험사에서 그렇게밖에 그거 주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주면 되죠 라는 식이 대부분이신 거고, 저도 늘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손해는 피해자들만 받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됐을 때 감가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신데, 내가 100만 원짜리 피해봤는데 왜 50만 원밖에 못 받느냐라는 논리가 동일하게 다 성립이 되신다고요.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퀵 서비스 이용 원래 이런 건가요? 내가 피해자인데 CCTV 영상부터 모든 자료 다 첨부해서 증명해야 되고, 다 증명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50% 정도의 감가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2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퀵 기사가 배송
배상을 거부한 거부권이라고 되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또 11페이지 분량입니다. 퀵서비스 이용하면서 물건이 파손된 적이 처음이라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 접수를 해봤는데 진짜 좋은 경험한 것 같고 뭐 어쩌겠어요. 이거 작성해서 20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죠. 우리 수리마블 구독자 형님들은 이제 퀵서비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으니까 이용하실 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험사 상대로 보험 사기 치면서 수천, 수억 원대 보험금 받아먹는 새끼들 진짜 대단한 새끼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천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48살 아저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게 맞아?